윤석열이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 방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내일 소환 통보에 건강 악화를 핑계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건강 문제를 내세워 내란 특검 조사와 재판에 계속 불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신청한 구속 적부심엔 직접 출석한 바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선택적으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법꾸라지 형태입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겁니다.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씨, 혹시 이 말 기억합니까?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2021년 12월 29일 본인 입으로 직접 했던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말에 책임지고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기 바랍니다. 네, 주블리의 손자병법 시간입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캐나다 특사단 가시느라고 못 뵀는데 네. 몇 박 며칠 갔다 오신 거예요? 네, 3박 5일 다녀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죠. 아이 세상에 그 먼 캐나다를 네. 가는데 한 열 몇 시간 걸리지 않나요? 네, 14시간 걸리고 또 그 오타와까지 가는데 또 다른 비행기로 가니까 한 17시간 걸리죠. 아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야 뭐 그렇다고 쳐도 네. 특사단은 좀 그래도 가서 하루쯤은 쉬고 오셔야지. 네. 3박 5일이면은 그냥 도착해서 짐 풀고 사람 만나고 그냥 돌아오신 거네요. 네, 사람 보고 또 뭐 에이유, 아유 아까워. 업무만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구 가신 거예요? 맹성규 예. 의원하고 김주영 의원하고 같이 갔었는데 예. 맹성규 의원은 한국과 캐나다 의원연맹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격으로 갔었고요. 김주영 의원 김포 지역구를 둔 의원님 같이 갔었습니다. 캐나다 가서는 어떤 분들을 만나신 겁니까? 그 가서 이제 안보 분야, 외교 예. 안보 분야 분들을 다 만났죠. 예. 아니타 아난드 외교장관을 만났었고요. 맥킨티 국방부 장관,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격인 추미런 사무처장, 그리고 지난번에 국방총장을 했던 예비역 사성장군 뭐 등 여러분들을 만나고요. 또 마지막 날은 교포분들을 한 3그룹 만났죠. 경제인들 만나고 또 교포들 만나고 민주당 또 지지자 분들 별도로 또 한번 보자 해서 만나고. 우리 교포분들도 주블리 네. 팬들 많으시죠? 네네. 아주 많더라고요. 정어리 TV 얘기하신 분 없었어요? 정어리 TV에서 많이 봤다. 예. 오히려 캐나다 교포분들이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시는 것 예, 같더라고요. 많이 계세요. 캐나다에서 이렇게 몬트리올에서도 주시고 밴쿠버에서도 주시고. 네, 그러면서 정어리 TV에서 봤다, 뭐 또는 주블리에서 봤다 하면서 예. 이렇게 많이 반겨주시고요. 또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12.3 내란 때 제가 특전사 예. 방문했을 때 그걸 보면서 안심을 하고 눈물이 나왔다,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럼요. 보셨더라고요. 그만큼 네. 나라 걱정들이 많으신 네. 거죠. 이번에 네. 그 재외국민 투표율 높은 거 보십시오. 네. 특사단으로 이렇게 캐나다에 가서 외교안보 협의를 할 그런 그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캐나다는 많이 있죠. 예. 제가 특사단장을 맡았던 이유도 거기는 특히 안보와 방산 뭐 이런 협력을 아주 지금 물꼬를 트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걸 했죠. 지금 캐나다는 80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비를 엄청나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의 보호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 넓은 땅덩어리 세계에서 국토 규모로는 2위거든요. 러시아 다음. 그런데 한 군은 7만 정도밖에 유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젠 위협을 엄청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미국으로부터는 위협이라기보단 위협이죠. 트럼프가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하겠다, 뭐 51번째 주로 그러니까요.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식으로 하니까 캐나다 국민들은 대단히 분노하고 이거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었고요.
그다음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로 인해 북극이 녹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북극 항로가 개설이 되고 그 캐나다 북부 지역이 북극과 다 연결이 되는 예. 빙하지대였는데 녹게 되면서 러시아의 위협을 엄청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캐나다는 군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수함 사업입니다. 예. 그 캐나다는 바다가 넓잖아요. 이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려고 해도 한 엄청 넓기 때문에 한 3주 이상 잠항을 할 수 있는 잠수함, 그러면은 우리 장보고급이거든요. 이런 잠수함도 필요하고, 북극을 지키기 위해서는 천무 미사일 같은 한 120km 가는 다련장 로켓 이런 것도 필요하고 했는데, 가장 최적의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잠수함 사업만 해도 한 60조 규모예요. 예. 엄청난 규모죠. 예. 그러기 때문에 캐나다하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에게 없는 게 캐나다에 있고 캐나다에 없는 것이 우리한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없는 천연 자원들, 뭐 강물이라든가 철 또는 천연 가스, 석유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걸 캐나다로부터 우리가 수입을 할 수 있고, 또 캐나다는 사실은 천연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산업 쪽은 별로 발전을 안 시켰어요. 잠수함 사업이든 또는 무기 체계든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발전된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그런 것들을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파트너 국가가 되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캐나다는 지금 미국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제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태평양 지역에서는 어디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최적의 캐나다로부터 파트너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본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파트너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했고, 캐나다도 거기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빙하가 녹으면서 러시아의 위협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에 빙하 때문에 육로 침공이 어려웠는데 그게 녹아서 육로 침공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육로보다 그 북극 항로가 개통이 되잖아요. 예. 북극 항 캐나다와 러시아가 맞대고 있잖아요, 바다가. 그러면 거기도 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대단히 그 공격적인 이런 걸 보여줬고, 그래서 캐나다 입장에서는 북극 항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러시아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군비를 강화해서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캐나다는 핵 없습니까? 없죠, 핵은. 네. 캐나다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뭐 51번째 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농담입니까? 아니면 진담입니까?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기정사실화 될 수가 있잖아요. 독도같이?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캐나다 국민들은 이거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엄청나게 미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미국의 물건도 팔아주지 않는 이런 정책도 하고 있고, 미국 여행자가 많았는데 급감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을 하는데, 트럼프는 아마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캐나다의 전략적인 가치가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엄청나게 높잖아요. 예. 북극 항로가 개설이 된다든가 그러면은 빙하로 덮여있던 그 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천연 자원들을 개발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좋은 여건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지금은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다 보면은 기정사실화 될 수가 있잖아요. 예. 네네. 하여튼 트럼프는 보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일단 사람은 좀 착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골프장에서 이렇게 알까기 하는 거 보고 그러면 네. 사람은 참 못됐는데, 어찌됐든 못됐든 잘됐든 우리가 잘 상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럼요.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네. 김병주 최고위원님 민주주의 손자병법 네. 이 책 지금 베스트셀러 되고 있잖아요. 네네. 베스트셀러 올라 있죠. 예, 올라 네, 있죠. 네, 네. 그 저희들도 지금 네. 그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구입하는 게 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그렇죠. 된다고 네, 그래서 예, 베스트셀러는 그렇게 기록이 되죠. 예. 한꺼번에 50건 사는 것보다 50명이 한 권씩 사야 그러니까요. 베스트셀러가 되죠. 지금 그렇게 우리 조직을 좀 풀고 있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네요. 아니 그 네. 좋은 책은 좀 많이들 보셔야 네. 좋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데 네. 이 손자병법을 이제 우리 그 현대 사회에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건데 네. 민주주의 손자병법의 저자 김병조 최고위원님께 네. 관세 협상을 슬기롭게 타결하는 비책을 하나 여쭙는다면 네. 뭐를 조언해 주시겠어요? 그 손자병법에 보면은 뭐 가장 기본이 지피직이잖아요.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위험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장단점과 미국의 장단점, 지피직이 그러니까 미국에 없는 거가 우리한테 있을 수가 있고, 예. 우리에 없는 거가 미국에 근데 특히 미국에 절박한 것이 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지피직이고 이익유지라는 게 있어요. 이익유지. 유지. 이익을 줘서 저걸 끌어낸다는 거거든요. 아. 예, 너들한테 이런 이득이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협상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미국의 가장 절박한 것이 뭔가 우리한테 있으면서 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조선업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가장 절박하게 견제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예. 중국과 패권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중국은 그동안 부상을 하면서 해군력을 엄청나게 키웠고 그 바탕에는 중국의 조선업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계 조선업의 51%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제조업 분야가 사양길로 그동안 해서 조선업이 거의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군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조선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우리는 조선업이 많이 발전이 돼 그렇죠. 있어서 세계 비중이 우리가 28%입니다. 우리가 1등이죠? 그 중국 다음으로 봐야 돼. 중국이 51%고 우리가 28% 정도나 차지하는 강국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미국의 조선업 중에서도 해군의 잠수함이라든가 해군의 수상함이나 이런 군함을 만드는 거와 상선을 만드는 거 다 제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조선업 프로젝트를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이득을 주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또 얻어내고 관세를 낮추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의 그런 절박한 그러한 것들의 허점을 우리가 공략을 해 들어가면은 조금 더 쉽게 협상을 할 수 있다. 지피직이면 100점 불태우고 그 밑에는 이유지라는 그 14개 쾌 중에 한 쾌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아주 잘 그런 것들을 구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협상하러 간 사람들 우리 주불리의 특강을 좀 듣고 갔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가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집까지 찾아가고. 네, 그렇습니다. 또 뭐 유럽까지 찾아가고 이런 예. 성의를 보임으로써 할 수가 있죠. 지금 미국은 사실 우리에게 두 가지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예. 통상 압박이 있고 안보 분야의 압박이 있는데 이걸 우리 정부에서 지금 잘 극복해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국익의 최우선을 두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주불리의 손자병법을 통해서 좀 그런 지혜들을 많이 좀 전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른 현안으로 넘어가지요. 지금 김건희 특검이 오늘 윤석열 소환했는데 오늘 안 나왔어요. 역시. 네, 그렇습니다. 내일 한 번 더 나와라. 지금 내일 출석을 통보했는데 내일도 나올 것 같지 않고 네. 이렇게 계속 버티기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뭐 나중에 강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구인해야 네, 될까요? 예, 구인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네. 특검은 구인에
구인을 시도할까요? 조은석 특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내란 분야는 사실 증거가 차고 넘치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증언한 내용 이런 것만 갖고도 윤석열을 재판정에 세워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예. 김건희 특검은 그런 것들 확보가 좀 미진하죠. 이번에 수사가 이번에 처음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필히 수사를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물증이라든가 학증 모든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김건희 특검은 좀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구인이 필요하다. 네네. 아니 좀 구인을 지켜가지고 끄집어내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게 윤석열이 수위 입고 수갑 차고 나오는 모습인데 네. 아직까지 못 보고 심지어 국민들 우라통을 더 터지게 한 게 헌재 나올 때도 다 아주 뭐 메이크업까지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번에 그 서울구치소랑 교정본부랑 경찰에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에서 뭐 조폭 브로커 짜고 뭐 방 이렇게 옮겨주고 이런 것으로 지금 교도관 압수수색했는데 그 교도관이 윤석열 담당했던 교도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 자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했을지 참 궁금해요. 네. 지금 우리 당에서도 세계 특검에 대응하는 TF를 구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출범을 하고 지금 윤석열이가 그 있는 구치소를 한번 방문을 해서 좀 항의도 하고 예. 그 실태도 확인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뭐 쭈그리고 앉아서 밥 먹니 어쩌니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이제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네, 그렇죠. 진짜인지 사실 거짓말인지 네. 가서 좀 들여다 봐야죠. 그러니까요. 예. 하고 또 교도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뭐 또 왜 그 강제 구인을 못 하는지 이런 것도 항의도 하고 뭐 이렇게 부당한 대우 받고 있으면 네. 또 그 처우 개선도 얘기해 주시고 네, 그렇게 네.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네, 운동도 못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가서 운동도 좀 시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네, 그렇죠. 재소자의 인권과 건강을 좀 챙겨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꼭 그 내일 출범식을 하고 나서 바로 가려고 합니다. 아, 내일 출범식입니까? 네, 네. 제가 이제 내란 특검하고 예. 최혜병 특검을 그 팀을 맡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제 전체 하면서 김건희 특검을 맡았고요. 예. 그래서 어제 전현희 최고위원하고 우리가 요 출범식하고 이번 주 내에 한번 항의 방문을 가자. 그리고 실태를 확인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 지금 항의 방문보다도 네. 뭐 실태 조사. 그렇죠. 예. 네.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 예. 거죠. 지금은 거기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대부분 윤석열 측 변호인 얘기 또는 예. 그쪽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하여튼 이제 정말로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온도계도 한번 좀 갖고 가셔 보셔가지고 네. 선풍기 틀 때는 몇 도고 그렇지 네. 않을 때는 몇 도인지 네. 그리고 접견실에 걸핏하면 나와서 머물고 가는데 그러니까요. 접견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네. 접견실 온도는 얼마인지 이런 것도 좀 그리고 접견실과 구치소 내부 간의 온도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건강도 좀 챙겨주셔야죠. 네. 그런 것들을 다 현상을 체크해보고 예. 실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냈던 자도 지금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구속영장 네. 심사를 하거든요. 네.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발부될 거라고 봅니다.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실제 이상민 전 장관은 저도 내란의 그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내란 일어났을 때 방송사의 정기라든가 단전 단수 이런 지시를 받고 또 수행을 한 걸로 정황상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내란에 대해서 비상계엄 할 것이라고 예측할 때도 비상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이상민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2명이 다 충암파고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전에 교감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상민은 이미 그 내란이 일어나기 전에 작년 3월인가요? 방첩사를 방문을 했었잖아요. 예. 가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저녁에는 여인형과 만찬을 즐기고 그 충암고 출신 예. 아닙니까? 이상민 장관이 뭐 굳이 방첩사를 방문할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에 주목을 해서 지난번에 제가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질의를 했을 때 수사권 이전 때문에 자기는 갔다라고 발뺌을 하던데 그런 것들이 다 냄새나는 부분이고 그 사전에 이미 이상민도 충분히 교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란 특검에서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방청장 증언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전화해가지고 경찰이 전화 오면 이래 해줘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방송을 우리는 지금까지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몇 시간 전에 녹화를 했던 거라고 그러네요. 그 얘기는 제가 잘못 들으셨어요? 들었는데, 네, 예. 어제 그 이상호 기자가 네. 처음으로 폭로를 했는데요. 네, KBS가 녹화를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몇 시간 전에 녹화를 해서 그거를 틀었는데, 그러니까 마치 막 의자 뒤로 빼주고 꼭 네, 네. 실제로 라이브처럼 했는데 그거를 몇 시간 전에 녹화를 했던 것을 틀었다는 겁니다. 네. 그걸 바로 틀어야 되는데 뭐 또 NG가 나고 그래가지고 다시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은 갑자기 한 게 아니고 훨씬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내란에 옮긴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10시 37분인가 발표를 했는데 이미 오후 몇 시에 녹화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럼 더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거고. 예. 사실 지금까지 청문회 때는 그 사전에 KBS에서 준비를 했다라는 정황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녹화까지 했다면 이것은 더 녹화 방송이었답니다. 네. 이거 확인되면은 또 네.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럼요. 그럼 사전에 이미 임무를 KBS에서 주고 네. KBS 사장이나 누군 또 협조를 했을 것이고 예. 또 그 관련되는 장관 방통위 뭐 등등 또 관련되는 데가 또 많을 것 같습니다. 그 KBS 네. 적어도 사장이나 아주 그 주요 보직의 간부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네. 오늘 밤에 계엄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것도 좀 밝혀봐야 될 일들. 네, 네, 네. 지금 이렇게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참 하늘이 도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줬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소극적으로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군인들은 특진을 시켜줘라. 네. 이렇게 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한테 어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조성현 대령이 얼른 떠오르는데 네. 그 꼭 집어서 누구를 특진시켜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거기에 해당하는 군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번 내란이 실패했던 거는 일단 국민들께서 여의도로 오셔갖고 막아준 거, 또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측면에는 군인들의 소극적인 대응 또는 부분적인 어떤 항명까지 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정적으로 내란이 성공하지 못한 요인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인원들을 발굴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 사실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명령에 의해서 출동했는데 보니까 이것은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대고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되는 부당한 명령인지를 인식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든가 부분적인 항명을 한 그런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란이 성공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뭐 진급이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걸로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적절히 지시를 하셨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다시는 내란을 일어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군이 부당한 이런 내란이라든가
명령에 이제는 복종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렇게 유아무아 넘어가다 보면은 처벌만 하고 넘어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뭐든지 신상 필벌이 필요한 겁니다. 네. 서강대교 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수상은. 네, 네. 그 조성현 대령이 네. 수방사 경비단장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특진을 시키면은 원스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기수로는 올라갈 만한 기수입니까? 뭐 곧 그 정도면은 올라갈 기수죠. 네, 네. 그러면 특진에 한 1, 2년 앞설 것 같습니다. 예. 통상 단장 보직이 끝나고 나면 참모를 한 1년 하야 장군 대상이거든요. 예. 단장이면 지휘관 보직이기 때문에 아직 진급하려면은 한 2년이나 남았을 것 같아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럼 한 2년 앞서서 특진된다고 봐야 되겠죠. 된다면은. 네. 그러면 특진시키는 거 만약에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국방부 장관이어도 상신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명확히 항명이 그 부당한 지시에 항명한 것이 명확하다면은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야 되겠죠. 예. 네네. 그런데 지금 증언들이 다 엇갈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명확한 예를 들면 707 단장 처음에는 눈물로 막 기자회견을 하고 자식, 아이. 뭐 자기들이 억울하다 뭐 또는 막 해서 공정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또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내란에 다 관여는 한 거거든요. 그건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참관했는데 보니까 아니다 해서 항명을 해서 이것이 내란이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정확히 있으면은 이제 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먼저 군 내에서 이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규백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먼저 명확히 조사를 하고 정확한 근거와 확인이 되면은 그러한 인원에 대해서는 포상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름이 김현태였던가요? 네네. 참 어리석은 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코찍찍 흘리고. 변함없이 님이 박정원 대령님도 특진시켜 주세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박정원 대령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때 어떤 패널들께서 그런 지적하신 분이 있어요. 특별한 것에는 특별한 대가 이런 말씀을 대통령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냥 원상 복귀하는 거 원대 복귀하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좀 애를 썼으니까 좀 진급시켜가지고 국방부 검찰단장인가 감찰단장인가 네, 네. 뭐 이쪽으로 보직을 주는 네. 것도 방법 아니었나요? 네, 저는 아직 그 기회가 있으니까요. 원래 박정훈 대령은 군사경찰, 해병대 군사경찰의 최고 계급은 대령입니다. 예. 그 원래대로면은 장군이 안 되고 대령에서 끝이 나는데 지금 박정훈 대령은 기여한 바가 크죠. 부당한 명령에 진짜로 저항을 한 거 아닙니까? 법과 예. 규정대로 한 것이고 사실 그것이 12.3 내란에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12.3 내란 때 예를 들어서 일부 저항을 했던 또는 소극적으로 했던 인원들이 박정훈 대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의 그런 경로에도 예. 불구하고 예. 법과 규정대로 해서 맞서서 싸우는. 맞서 싸우고 그때 또 1심에서 무죄가 진행이 되고 뭐 이렇게 국민적인 그 동정심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훈 대령은 예외로 장군이 지금까지 된 적이 없지만은 그 해병대 군사경찰에서 장군을 진급시켜서 조사본부 국방부 있습니다. 예. 거기는 군사경찰이 가는 데인데 그런데 보직을 줘서 군이 좀 더 바로 서게 하는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진급은 이제 임기제 진급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임기제. 예, 그러니까 그 직책에 맞게 해서 2년 동안 이제 하고 전역을 시키는 거죠. 아. 네, 진급을 적기가 경과했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정상 진급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상 진급이 아닌 임기제 진급 형식으로 해서 2년 정도 군에 더 봉사하고 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 관련 분들께 한번 조언을 드린 적은 있어요. 예, 네, 예, 그런 예. 방법도 있어서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이 군이 지금 기강이 말이 아니잖아요.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네. 하여튼 궁금하면 우리 네. 주블리 최고위원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그때 당시에 이종호 했던 얘기 들어보면 네. 이제 임성근이 구명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내가 해병대 별 4개 만들어 주려고 그래. 그런 말이 네. 있었거든요. 네. 녹취에. 네. 그런 거 보면 이종호 이자가 해병대 사령관을 별 4개로 네. 해병대는 지금 별 3개잖아요. 사령관이. 네. 그렇죠. 해병대도 대장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그런 로비가 있었나 봐요. 아마 있었을 겁니다. 법적으로 얼마 전에 안규백 장관이 의원 시절에 예비 원래 해병대는 3스타 별 예. 3개까지가 마지막 계급인데 그 사성 장군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법적으로는 했지만 사실 해병대 규모가 2개 사단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개 사단에는 3스타가 맞는데 포스타가 그렇죠. 나오긴 군단장도 어렵거든. 3스타인데 네, 뭐. 군단의 통상 보면은 사단이 한 3개, 4개 예. 됐는데 예. 3스타인데 해병대는 사단이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포스타가 되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출한 인원이 있다면은 포스타로 시켜서 뭐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길은 법적으로 열어놨는데 그게 쉽진 않았잖아요. 근데 아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그런 노비들을 하면서 꾸몄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성근 같은 친구 해병대 사령관 시키고 그 다음에 포스타로 해서 예. 그러면 윤석열 정권 5년 이내 그게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때 박정훈 대령 같은 그 정의로운 대령이 있어서 다행이었지. 그때 그냥 윤석열 시킨 대로 해버렸으면 아마 임성근도 무죄가 되고 무혐의 되고 별 4개 될 뻔했네요. 별 4 아마 해병대 사령관 갔을 거고 그러면은 더 끔찍한 것이 12.3 내란에 해병대가 동원됐을 확률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네요. 네. 해병대가 동원이 돼서 아주 또 그렇게 되면 해병대는 물불 안 가리고 예. 임무 수행하는 부대잖아요. 5.16대 해병대가 동원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됐을지 저는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나중에 경호실장이 했던 박종규가 해병대였죠. 그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해병대가 5.16 쿠데타는 예. 가담을 했었죠. 예. 해병대가 가담을 했었고 그리고 해병대는 지금 병력이 김포 가까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병부대가 아마 그 임성근 이름 문제가 덮였다면은 임성근이가 만약에 그 위로 가서 거기에 동원이 될 수 있었지 않겠나라는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 그때 한강다리에서 박종규가 팔각모를 쓰고 서 있었던 것으로 네. 선글라스 쓰고 그런 네. 기억을 하는데 이력을 보면은 해병대가 육군 대령이었네. 예. 네. 해병대는 아니었을 수도 있네요. 아무튼 그때 5.16대 해병대가 동원이 됐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내란에 해병대가 동원됐으면 정말 더 네. 뭐 해병대들은 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번에 이제 또 드론사도 지금 계속 그 외환죄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일단은 직위해제를 시킨 건가요? 지금 직무 정지를 시킨 건가요? 김용대를? 직무 분리를 시켰습니다. 직무 분리. 네, 직무를 분리하고 그다음 보직 해임을 시키는데 예. 보직 해임으로 가려면 행정적인 절차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되고 또 그 죄가 명확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소가 되면 보직 해임이 되는데 기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업무 분리가 돼서 대리 체제로 가서 더 이상 김용대 드론 전 사령관이 된 거죠. 전 사령관은 이제 드론사에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천만다행입니다. 드론 사령관으로 계속 있으면은 여러 가지 예. 증거인멸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말 맞추기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드론 사령관도 좀 진실을 털어놓으면은 우리가
좀 봐줄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부인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전쟁 나겠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하면 자기 벌이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너무 본인 살자고 그렇게 하는 걸로 보여지긴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당한 명령이었다. 예를 정당한 작전이었다. 이렇게 가서 자신의 죄를 면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죠. 이럴 때 진실되게 얘기를 하면은 그만큼 합당한 죄는 받을지 몰라도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우호적인 또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잖아요. 동정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장군으로서 이런 것들은 명명백백히 양심 고백하고 좀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뭐 진실이 다 밝혀지는 시간인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본인한테 국민들은 더 분노한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북한이 어떻게 변할까 궁금한데 어떤 거 보면은 조금 이제 마음을 조금씩 푸는 것 같고 또 어떤 거 보면 또 아직은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차갑게 저기 되는데 변화의 조짐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좀 변화의 조짐이 느껴집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지 55일 만에 그 김여정이가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 메시지는 뭐 우리하고 뭐 관계를 안 하겠다, 뭐 택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그 메시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55일 만에 반응한 것 자체가 저는 북한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대북 정책을 면밀히 보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적대시 정책을 계속 써오면서 윤석열 정부 때 강대강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은 어떤 강대강으로 간다는 메시지는 없어요. 더 이상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씩 예전보다는 한 단계 더 완화된 메시지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가는 데는 좀 시간은 오래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어느 정도 종결이 돼야 되고 또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김정은과의 관계에서 또 열어놨다고 보거든요. 주 정상 김여정이가 두 정상 간의 관계는 나쁘지 않다는 걸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대화할 용의가 언제나 있다라고 저는 메시지로 받아들였거든요. 아마 트럼프도 어느 정도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이 종결되면은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을까, 북한과의 대화 쪽으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하고도 물꼬가 터질 수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쉽게 그 문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네. 끝으로 이제 민주당 최고 지도부에 계시니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박찬대 후보가 지난번에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제가 뭐 윤석열 체포에 막았었던 45명 제명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후보, 박찬대 후보 두 분 다 지금 국민의힘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의견에 김병주 최고위원님도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저는 주장했던 것이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이다. 그래서 해산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죠.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의 자격이 없다, 해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개인적으로는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으로서는 이제 이것이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아직 당론이나 이런 것들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국민의힘 가지고는 도저히 뭐 희망이 안 보이는데 위원정당 해산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번 내란 특검을 거치면서 그런 증거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내란 특검에서 아직 수사가 안 된 분야가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가 그때 12.3 비상계엄 때 뭘 했는지, 또 거기에 관계된 또 여러 사람들은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가 되다 보면은 정확한 국민의힘에서 위법한
것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정확히 그 위원 정당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 혹시 오늘 오시면서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하신 거 안 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뭐 아주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리 시청자분들 건강이 많이 예. 염려됩니다. 이럴 걱정됩니다. 때, 네, 진짜 건강에 잘 챙기시고요. 예. 또 이럴 때는 그 야외는 많이 나가시지 말고 시원한 그늘에서 백운기의 정어리 TV 들으면서 보시는 것도 예. 더위를 피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우리 배경도 시원한 폭포수 흐르는 그러네요. 계곡으로 네, 네. 우리 김병주 최고님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나뭇잎이 살랑살랑하니까 네.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과 함께하는 주블리의 손자병법이었습니다.